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패스 손사에서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이게 PPT에 얼굴까지 해놨는데, 한 2년 전에 어떤 분이 팜플렛을 가지고 오셨다가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돌아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주 예뻤을 때, 이때는 성형도 하고 좀 그랬는데, 많이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인물은 맞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희가 이패스 손사가 처음으로 이 신체 손해 하정사 과정을 런칭했을 때 그 뒤에 오실 윤석열 강사님이랑 오픈 멤버로서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ABA 생명이라고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고 있고, 삼성생명에서 예전에 지급 심사 하다가 저도 거의 한 15년 정도 클레임 업무만 담당을 했었고요. 간호사고, 저도 2019년도에 저도 삼수를 했어요. 삼수 끝에 신체 손해하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업계에 있는 강사 중에서 가장 손해하정사 자격증을 나중에 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학이론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학이론은 다른 과목이랑은 약간 다르게, 올해는 조금 다른데요. 10문제고, 한 문제에 10점 배점이고요. 이 10점 안에는 약간 3점, 5점, 이런 부분 점수도 조금 있는데, 이 상해가 60점, 질병이 40점, 이렇게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 손해하정사 시험이 1회가 77년인가 78년이에요. 그래서 몇 번의 개정 사항이 있었지만 그간의 의학이론이 객관식으로 쭉 있다가 2014년도부터 주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객관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출 문제들을 많이 주관식으로 좀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이 삼보험이나 이런 장기보험에 이슈 이런 많이 청구되는 것들, 현재 조금 문제시되고 있는 담보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삼보험 과목을 공부를 하시거나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손해하정사 업을 할 때 이 삼보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기본 이 지식이 되는 과목이 의학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손보험을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을 해결하고 장애분류표에 해당이 하는지를 보려면 이것이 어떤 질병이 얼마만큼의 효율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본이 의학이론이에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어떤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11월에 강의를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의학이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이 기저부라는 말 못 들어보셨고요. 경부라는 말은 경부고속도로밖에 모르는데, 이런 장기도 사실 여기가 어디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말로 사실은 쉽게 말해줘도 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과목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이론 한 30차시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쉬운 과목이고 재밌는 과목이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쉽고 재밌고 율동과 이런 댄스를 섞어서, 음악까지 섞어서 몇 가지 송들이 있어요. 뼈송, 신경송 몇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스포를 미리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의학이론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맛배기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한 3월 달에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기본 이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저희가 이런 서브노트식으로 된 깜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부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마인드맵 방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 15차시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1차 끝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리 노트라는 교재를 통해서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조금 난이도 높은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기 위한 이제 이런 다지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5차 시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갖고요. 그리고 의학이론의 마지막 파이널 리뷰를 통해서 그간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서 기출 혹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 6시간짜리로 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갈 건데요. 이러한 EPS의 이런 정리된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셔도 의학이론은 항상 65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는 58점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자보나 뭐 이런 것들은 40점대가 보통 나오셔서 의학에서 점수가 65점 이상이 나와야만이 합격선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은 내가 혼자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고득점이 나와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런 EPS의 커리큘럼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커리큘럼대로 각 시기별로 저를 따라서 공부하시면 쉽고 그리고 재밌고 제가 뭐 이렇게 자랑 같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의 현업으로 심사를 하면서 의학이론 강의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담보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항상 시험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제가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의학이론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항상 이제 조금 낯간지러워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시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파이널 리뷰로 하는 마지막 정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정말 이제 의학이론은 점수가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